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친구들이 밖에서 술 마시고 파티할 때 혼자 방구석에서 천장 보거나 유튜브 보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 진짜 사회 부적응자인가? 남들은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그 방구석 라이프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자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맨날 밖으로 놔두는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까지 전부 다 가져왔거든요. 오늘 내용 진짜 뼈 때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합시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싸들이나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아주 원시적인 본능에 충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집단에 소속되어야 했고 그게 곧 생명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지능이 높은 개체일수록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고지능자들은 정보 처리 속도가 일반인과 차원이 다릅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원치 않는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상대방의 표정, 말투, 주변의 소음, 의미 없는 가십거리들. 이런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자신의 뇌를 창의적인 곳에 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효율적인 연구소인 집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현대적인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데 현대적인 환경이란 곧 혼자서도 충분히 생존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과거의 유산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세 번째, 고지능자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검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뇌는 풀가동되기 시작하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작업은 절대 시끄러운 카페나 술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 과부하의 문제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소음이나 빛조차도 이들에게는 뇌를 자극하는 신호가 됩니다. 외부 세계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지만 집은 완벽하게 통제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다섯 번째, 대화의 질에 대한 결벽증 때문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소위 말하는 스몰 토크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날씨 얘기, 연예인 가십, 어제 먹은 음식 얘기 같은 것들이 뇌에 아무런 영양가를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심도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훨씬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객관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얻는 실익과 혼자 집에 있을 때의 성장을 냉정하게 계산해 봅니다. 결과는 뻔하죠. 대부분의 사회적 모임은 시간 낭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고지능자들은 내면 세계가 워낙 방대해서 굳이 밖에서 자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상상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거든요. 외부 세계가 오히려 내 머릿속에 재미있는 세상을 방해한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는 인간관계의 피로도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상대방의 의도나 거짓말, 위선을 너무 쉽게 파악합니다. 남들은 모르고 넘어갈 기싸움이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다 읽어버리니 인간관계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목표 지향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에 최적화된 베이스 캠프입니다. 열 번째,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행복도와 직결된다는 통계적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초고지능자들은 오히려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이거 딱 내 얘긴데 싶어서 소름 돋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모임에 나갔다가 기빠녀서 돌아온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탈출 실패기가 사실은 지능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뇌과학과 심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 걸 넘어 왜 우리가 이 집돌이 집순이 생활을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과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에만 있는 것을 고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가장 지능적인 선택적 집중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디지털 시대에 굳이 몸을 움직여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비효율의 극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집이라는 나만의 요새 안에서 전 세계의 지식과 연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의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서잡염 에너지의 보존 측면에서도 집은 거대한 배터리 충전소와 같습니다. 고지능자들은 한 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신경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논리를 분석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계산하는 과정이 거의 슈퍼컴퓨터급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를 밖에서 낭비하지 않고 집안에서 자신의 커리어나 창의적인 활동에 쏟아붓는다면 그 결과물은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정의하는 사회성의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떠드는 것만이 사회성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아 세상에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 또한 고차원적인 사회 참여입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빌딩하고 지적 자산을 쌓는 운영 시간으로 재정의한다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고지능자들이 집에 머무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부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가 타인과의 대화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즐겁다는 것을 알기에 내리는 합리적인 결정인 셈이죠. 이는 사회적 도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결국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당신은 외로운 루저가 아니라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 중인 현명한 전략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이 밖에서 의미 없는 소음에 에너지를 쏟을 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있으니까요. 이 정적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이 급변할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 안에서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당신의 뇌는 풀가동 중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치열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진 높은 지능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거대한 사유의 실험실로 활용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들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보다 내면의 추상적 자극에서 더 큰 도파민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에서의 고독을 사회적 결핍이 아닌 지적 풍요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관점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인싸일 것이다 라는 편견은 아주 오래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꾼 수많은 천재와 혁신가들은 극도로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만의 공간에 박혀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었고 오로지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역이었습니다. 고지능자들이 집을 선호하는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는 에너지의 선택적 집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10명을 만나 얕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집에서 단 한 권의 깊이 있는 책을 읽거나 복잡한 코딩 문제를 풀고 혹은 철학적인 고찰에 빠지는 것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집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석학들과 소통하고 최신 논문을 훑으며 자신과 지적 수준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좁은 유대를 맺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에 기반한 전통적인 사회성을 뛰어넘어 지적 관심사에 기반한 초연결적 사회성으로의 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무언가에 몰입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해가 떠오르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껴지는 묘한 쾌감과 충만함. 그것이 바로 고지능자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상적인 즐거움은 금방 휘발되지만 스스로 성취해낸 지적 성장은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것에 가장 깊게 몰입하시나요? 나만의 특별한 방구석 취미나 몰입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집돌이 집순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전략적 고립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숨어버리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뛰어난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회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원치 않는 모임을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거절에서 오는 짧은 미안함보다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당신에게는 훨씬 더 큰 손실입니다. 둘째, 집이라는 공간을 당신의 지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으로 세팅하십시오. 조명 하나, 의자 하나까지 당신의 감각을 방해하지 않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고립을 즐기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워서 시간을 죽이는 것과 집이라는 공간을 지적 자극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목적 있는 고독을 실천할 때 비로소 당신의 높은 지능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보내십시오.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작은 메모도 좋습니다. 당신의 방구석 사유가 세상과 만날 때 당신은 고립된 천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은둔 고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능이 높을수록 집에 머무는 이유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물리적 공간 너머로 무한한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요. 당신의 내향성과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남들보다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생각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자는 떼를 지어 다니지만 호랑이는 홀로 걷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독수리는 결코 무리 지어 날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초라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고요한 자유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그 특별한 지능과 성향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오히려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임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세계를 응원합니다.